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창원에 있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벌여 논란인데요. 이와 관련해 징계 위기에 처한 경남FC 구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이 굉장히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남FC 홈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 자세한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전해집니까? 네, 일견 뭐 그냥 해프닝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좀 그렇게 좀 약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 예. 일단은 피파 국제축구연맹이죠. 피파에서는 경기장 내에서는 어떻든 간에 축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예. 대원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연맹도 뭐 경기장 내에서 뭐 이렇게 정당명이라든가 예. 뭐 어떤 기호명을 달거나 아니면 선거 후보자 이름을 달아서 뭐 선거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금지되는 자칫 규정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이제 홈구장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 여기가 그래서 이제 황교안 이제 뭐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강기훈 후보 측에서 뭐 이를 좀 무릅쓰고 이제 경기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국내 축구연맹도 이거에 대해서 경남 FC한테 뭐 소명서를 받고 예. 뭐 향후 뭐 징계 절차를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보통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요? 네, 지금 그 축구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1부 리그랑 2부 리그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축구는. 근데 이제 이 창원 F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도민 축구단으로서 예. 이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한 지 얼마 안 됐고 예.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뭐 리그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민 구단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이제 승점이 감점받거나 예. 또 이제 제재금도 이제 상당히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러면 또 다시 2부 리그로 추락할 우려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남 FC라는 이 축구팀과 응원하는 어떤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큰 재앙으로도 좀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 승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10점? 예, 예, 예. 10점, 그러니까 10점이 그러니까 미니멈입니까? 아니면 맥시멈입니까? 그거는 뭐 제작이 나름이라 그래요? 또 이런 게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예.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점이면은 저도 축구를 잘 알지는 않지만 한 경기를 이기면 한 석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경기 이상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경남 FC에서 굉장히 받으기가 힘든 그런 치명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만약에 리그의 어떤 성적도 뒤바뀌고 예, 예. 이 많은 것이 이제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남 FC는 징계를 받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정확하게는 누구에게 묻는 것이고 얼마나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제 경남 FC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사연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출입할 때 이런 또 선거 후보자들이죠. 예. 그래서 뭐 입장을 이렇게 뭐 등에다가 뭐 후보자 이름이라든가 기호를 예, 예, 달면은 이거 입장 안 된다. 예, 불가를 예. 분명히 공지했다고 하는데 예. 또는 이런 저 한국당 후보들 중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입장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자초한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이 경기장 질서를 유지할 어떤 경남 FC의 어떤 구단 측의 어떤 뭐 도의적인 어떤 법적인 잘못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예. 입장을 끝끝내 말려 못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선거 운동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 이를 뭐 뿌리쳐서 한 잘못은 있지만 어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는데 문제는 만약에 징계를 진짜 받아서 예. 뭐 진짜 승점이라든가 제재금이 납부가 되면 예. 이것을 원인을 제공한 예. 이번에 뭐 도에 출마한 뭐 후보자라든가 예. 아니면 선거 관계자들한테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면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손해배상 책임 예. 정도는 물을 수 있겠지만은 예. 예. 지금 이게 승점이란 부분이 예. 단순히 뭐 축구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돈으로 지금 회복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환산도 불가능하죠. 아 그건 이거는 사실은. 뭐 예. 예를 들면 한 번 승점 올리는 거를 뭐 돈으로 내면 승점 올려준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이런 축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지금 경남 FC 측 입장은 저희도 지금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해드렸고 설명은 해드렸는데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징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말 그 선거 운동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이례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가 없었죠. 예, 법적으로는. 전혀 지금 들어본 적은 없어요. 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뭐 네네네. 농구장 어느 곳에서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어떤 돈을 지불하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간을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선거 운동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호별 방문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예를 들면은 선거 운동 할 때도 예, 예. 누군가의 뭐 집을 방문해서 선거 운동을 한다든가 이게 다 지금 안 되고도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참 진짜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네요. 예, 예. 아무튼 결과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참 그 초미의 관심인데요. 첫 번째 주제를 만나봤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임대주택의 신화를 썼던 인물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근데 지금 이 회장이 수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근데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행을 모면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상당히 지금 이것 또한 좀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네네네. 일단은 이 회장은 이제 뭐 탈세라든가 횡령 배임 혐의로 예. 당초 이제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돼 가지고 예. 1심에서 재판 중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변호인들 입장이겠죠. 나이가 이제 고령이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가지고 1심 재판부에서 재판 도중에 예. 이제 소위 말해서 병보석이라는 것을 허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요적 보석은 아니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다. 대신 이제 보석을 하면서 예. 뭐 여러 조건을 이제 부과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네네네.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집이라든가 이 자택이라든가 거주지 제한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병보석을 했는데 그래서 5개월 정도 구속되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거든요. 예. 예. 통상적으로 그 법정에서 5년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닙니다. 예. 5년이 선고되면 당연히 그 풀려나 있던 사람은 다시 이제 예. 실형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제 구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 법원에서는 또 다시 여기서 그 보석을 또 다시 계속 연장한 거죠. 또 허용한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보석 조건을 더 완화했어요. 완화한 것이 이번에는 뭐 여행을 가거나 뭐 해외 출장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심지어는 회사에 좀 출근까지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병보석 자체가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어떤 예외적인 그런 느낌의 이런 허용을 해준 이유는 뭐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추측되기 어려운 것이요. 네. 그 보석이라는 것이 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뭐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필요적 보석이라고 규정돼 있긴 하지만 예. 그냥 일반 국민들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널리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통계를 보더라도 이 재판을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만 보석 청구를 하면 예. 그래서 한 30 몇 프로 정도가 허용되는 겁니다. 거의 허용되지 않고 예. 또 제가 실제 재판을 해보더라도 보석이 나오는 경우는 피해자가 합의됐다든가 예. 뭔가 큰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와 같이 몸이 불편하다고 사실 그 구치소에 구금된 중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몸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무 시설도 있고 예. 뭐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든 간에 병보석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1심에서 5년 선고됐으면 예. 다시 구금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보석 완화를 해버린 바람에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횡령 배임이면 예.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범죄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 출입까지 가능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뭐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점에서 검찰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때도 물론 이제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법적인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가타부타 뭐 강한 의문점을 가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중근 부영회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과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재판에 임했을 때 뭐 징역 몇 년형이 나오면 이런 보석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게요. 예. 그 주변 변호사들이라든가 누구든지 이걸 물어보더라도 만약에 1심에서 5년이 아니라 뭐 한 2년, 뭐 짧으면 1년이 선고된 경우에도 만약 보석이 허용될 것이냐면 다들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석 조다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예. 무죄 추정 원칙상 예. 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인데 네. 예. 이렇게 보석 제도가 확장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네. 일반 국민들에도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면 법의 형평상 그렇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예. 아마 올해 2019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소로 나왔고 예. 사실 거기도 15년 선고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지금 5년 실형된 사건도 지금 보석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면 예. 올해 만약에 사법 통계를 발표를 했을 때 예. 그 보석조도의 허가율이라든가 청구율이
기존과 변함이 없다면 예. 이것은 황제 보석이라고 계속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황제 보석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보석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많아서요. 법조인으로서 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석제도 활성화는 사실은 이게 사실 미국 법제도에서 우리가 위례한 것인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 판결 될 때까지는 계속 그 방어권 행사하면서 자기의 어떤 변호를 조로받고 재판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예.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이렇게 재벌, 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재력이 없던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도 그 훨씬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은 일반 범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 그리고 판사가 동등한 시각으로 보석제도가 적용된다면 이건 누가 뭐라고 누가 다 환영할 문제지만 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지점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적용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예.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면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 부분은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부가 특히 이제 일반 어떤 뭐 국민이 어떤 시위를 한다든가 뭐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표현은 이제 전략적 봉쇄 소송인데요. 예. 그들이 이제 국가와 관련된 어떤 뭐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인 것이 지금 뭐 제주도에서 강전마을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일단은 어떤 국가가 어떤 이들이 시위를 한다 해서 손해를 봤다 예. 해가지고 이제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예. 이 시위를 하는 측에서는 대다수 어떤 시민들이 그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약되거든요, 사실은. 예. 사실 이 부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일정 부분 보장돼 있고 예. 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 보면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집회를 하다 보다 보면은 예. 일정 부분 어떤 국가의 공적 기능이 이제 뭐 훼손될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양자의 어떤 가치 판단 문제이지 예. 무조건 국가가 돈으로서 예. 그것도 일반 국민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예. 무조건 그건 허용된다기보다는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입법을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정마을 해군 기지에 반대하는 주민들 상대로 소송을 건 요 사례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그럼 진행 중인 상황입니까? 네, 부상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예, 예. 그 작년인가 그래서 정부에서 예. 이것은 이제 인권 차원에서 내년 국민의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거 심대한 침해다 생각 그런 어떤 논의가 나와서 예.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철회한 상황이군요. 예, 예. 그 밖에 그동안 이를 두고 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번에 이런 추진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건지도 좀 짚어주시죠. 이게 사실 유래가 역시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 주에서 이런 정부가 어떤 시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예. 반드시 전부 승소한다는 그 증거를 정부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제출을 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예. 이 소송을 그냥 각하해 버린다. 예. 그 미국의 입장이 지금 이런 입장인데, 예. 그 우리도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 행사가 아니라 예. 진짜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부의 공무집행을 뭐 예를 들면은 뭐 방해한다든가 예를 들면 어떤 범죄자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한테 피해를 주다든가 예. 뭐 이런 식이라면 뭐 정당하게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예. 어떤 공적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곳에 있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예. 국가가 감수를 해야 되고 예.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어떤 유출시키지 않는 것이 어떤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일반적인 학계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법무부가 이제 연구 용역을 학회에 맡겼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걸 법제화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과정은 어떤 게 남아 있는 건가요? 그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뭐 원칙과 그 어떤 적용 범위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그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 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잘못하면은 네. 이게 너무 이것이 적용 범위가 확대되다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 일부 어떤 시위꾼들이라든가 네네네. 또 어떤 일반 상인들이라든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불법적인 어떤 집회 시위도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 봉쇄 소송의 적용 범위인지 예. 그리고 어디부터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일이 좀 남아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